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책 145쪽부터 할 차례죠. 그런데 이제 역시 앞에 내용 간단히 다시 보면서 가도록 하시고요. 첫 앞부터 다시 보시죠. 127쪽, 뭐 여기는 이제 다 아십니다만 그래도 127쪽 보시죠. 127쪽에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관청형,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주소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무슨 동, 몇 번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급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거죠. 국가,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있죠.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은 크게 둘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하나인 거죠. 대한민국 몇 개로 쪼개고요? 17개로 쪼개고 대한민국 226개로 쪼갭니다.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세종, 도, 제주도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를 다 묶어서 부를 때 시도라고 부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요.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고, 인천광역시의 옹진군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과 제주의 경우에는 시군구 없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다음 쪽이요. 128쪽. 굵은 2번. 아까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 외교와 국방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만 국민 재산권에 관계되는 내용들, 어느 땅 어떻게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댁이 한다.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요. 129쪽이요. 이제 129쪽 이제 전체 국토계획법 그림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서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도시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라고 하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데, 그 20년짜리 큰 그림을 세우죠. 20년짜리 큰 그림이 도시군 기본계획. 500쪽, 800쪽 되는 큰 한 권의 책이고, 전국 161권이 쌓여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 우리 지역 관리 들어가야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상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도로,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각각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보시면 130조 제3절 국토의 용도구분, 굵은 2번, 국토의 용도구분 동그라미 1, 2, 3, 4 앞글자 4개 도관농자가 있죠. 대한민국 땅, 뭐 굵은 1번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 따로 안 읽어도 큰 차이 없고요.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 개발 땅, 도시지역,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구분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장 와서요. 한 장 넘어와서 133쪽 제4절 도시군 계획에 의.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입니다. 뭐 대한민국 계획 따로 있고 경기도 계획 따로 있고 뭐 구청장은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군, 그러니까 전국 이게 하나 6개, 뭐 그다음에 70여 개, 80여 개가 되니까 전국 161개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들을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에는 그러니까 그 각각 도시군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제일 아래 굵은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세워야 되고 다음 쪽에 그러니까 134쪽에 굵은 3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쪽이요. 2장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그러니까 제1절 뭐 개괄 생략하고 제2절 광역계획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근데 특별하면 둘 이상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하는 거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웁니다. 뭐 그건 지금은 초점 아니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와서요. 138쪽에 두 장 넘어와서 138쪽 4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139쪽 5절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굵은 1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있고 그 표의 그림 박스의 제일 아랫줄에 절차가 있죠. 그 절차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씩 봐가야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이제 부터 해서 저 정비 사업까지 이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용도 지역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사람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가 있죠. 이런 도관농자 구분이 없으면 마구 이것저것 섞여 있고 아파트 옆에 연탄공장 옆에 연립주택 그 옆에 또 나이트클럽 그 옆에 또 집이 있고 또 거기에 돼지집이 있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구분을 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죠.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수도 상수도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죠.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은 결정되면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정해지면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연탄공장 지을 수 없는 거죠. 도로 만들 땅 정해지면 그 땅에다가는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정해진 지침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굵은 1번, 139쪽 굵은 1번 표의 제일 아랫줄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러니까 주민의견 듣고 그다음에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협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굽거나 싸거나 찐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절차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었고, 그러면 각각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것들이 초점인 거죠. 다음 140쪽 와서요. 140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42쪽. 이제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2쪽에 먼저 첫 번째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용도 지역 하나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종류, 전국 모든 땅을 도관농자 4가지만이 아니라 9가지, 21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땅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그 뭐 목차만 잠깐 보시면 그게 2장 넘어와서 146쪽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뭐 아직은 이제 뭐 소련말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 내시면 되고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굵은 3번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로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용도지역의 주 내용이고
다시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142쪽, 이건 이제 별 내용 없고 143쪽 양괄호 1번 네 가지, 9가지 나눈다. 이건 아시죠? 네 가지, 그러니까 도관농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 이것을 9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네 가지 뭐가 있고요. 주, 상, 공, 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애당초 도관농자, 그러니까 중간 땅이죠. 도농자의 중간 땅이니까,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상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관리지역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뭐라고 하고요? 기생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당 9가지가 있는 거죠. 9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관청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해 보면 143쪽 아래 표에 그러니까 오른쪽 두 칸이요. 그러니까 먼저 이 9가지를 큰 세 덩어리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주, 상, 공까지는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 있는 땅이죠. 이미 개발 끝난 땅, 비개발지. 농자는 보전 땅이죠. 따라서 농자,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보전 땅이고, 그 다음에요. 가운데 있는 녹계가 있죠. 녹지지역이지만 그래도 도시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지만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고, 녹계는 개발 가능하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칸이요.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는 녹계, 생보농자, 낭비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44쪽에 양괄호 2번이 있죠. 전국 모든 땅을 다시 21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의 1, 2, 그러니까 일반의 1, 2, 3. 그래서 주거지역 전 1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준이 있고요. 상업지역에 근유 1중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전 1준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자생보 세 가지가 있죠. 세부적으로 더 신경 쓰고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다까지는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다 이렇게 이름을 구분해 놨습니다. 뭐 하려고 해놨냐고요? 행위제한 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이제 그것들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45쪽 표가 있는데, 그건 뭐 너무 복잡하니까 지네들도 못 외워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쪽을 보시죠. 146쪽. 그러니까 146쪽 보시면 굵은 2번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첫 번째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전국 모든 토지는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전국 모든 땅바닥 4가지, 9가지, 21가지. 그러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기억번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그러니까 29가지입니다. 28가지 아니라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저쪽 건축법에 있는데, 건축법 내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218쪽 가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지금 우리 건물에 여기 지붕 있죠? 눈 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붕 있는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2층에 의원 바닥도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의원 내과 바닥도 있고, 지금 3층에 학원 바닥도 있고 그런 거죠. 바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비슷한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시죠. 218쪽에 그러니까 건축법 1장 총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 양괄호 2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그러니까 그 뚱땡이 화살표는 제가 이제 추가 설명으로 한 건데요. 그게 없이 보면, 그러니까 법조문은 원래 법조문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엉망으로 써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게 된다고요. 그 법조문대로 읽으면
건축물에 통째로 무슨 용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써져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정확하게는 다시 괄호 넣으세요.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또 그걸 130가지 세부 용도라고 하고 그것들을 또 다시 비슷한 것끼리 29가지인데요. 계속 오타가 있네요. 그러니까 29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표는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하는데 그러니까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삼성역에 무역 종합 전시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엑스 거기에 건물 6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 그러니까 호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하 6층, 지상 29층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러니까 2층에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층을 보면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운동시설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예요.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건축물에 통째로 하나의 용도가 붙어 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한 층은 하나의 용도로 쓴다. 거짓말이죠. 2층만 봐도 2층 안에도 5개 용도로 그 바닥들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지 건축물의 한 층, 건축물의 하나 통째로 용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을 지으면 칸막이도 없는 조그만 그러니까 10m, 10m짜리, 100제곱미터짜리, 아니면 5m, 5m, 25제곱미터짜리 조그만 거는 구분할 게 별로 없겠죠. 그럼 한 층이 통째로 하나의 용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나는 이것저것 섞어 짓기 싫어. 그냥 하나만 지을래. 하나만 넣을래. 그러면 하나의 용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건축주가 선택하기 나름이고 이제 그 선택을 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그건 특별한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뭐고요? 한 층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쪽 표를 보시면 219쪽이에요. 그러니까 219쪽에 표의 첫째 줄에 용도와 종류가 있죠. 그래서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용도 공동주택, 3번 이하는 그냥 그 번호 생략하고 그냥 쭉 내려가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다음 쪽이요. 10번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14번 업무시설, 15번 숙박시설, 16번 유락시설, 17번 공장, 그다음에 그 아래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동물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분사,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축물에 이제 그 각각의 용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용도에 이제 어떤 종류들이 이제 130가지가 그 29가지에 들어가게 되죠. 다시 한쪽 앞으로 오시면 219쪽을 보면 별별 130가지가 있는데 그 130가지들을 이제 29가지에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1번 용도, 단독주택 용도에 옆에 종류, 동그라미 1, 2, 3, 4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용도, 공동주택 용도에 동그라미 1, 2, 3, 4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4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1번부터 10번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에다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좀 줄여놓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바닥,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에는 무슨 이름이 붙어 있고요. 용도, 지역 이름이 붙어 있고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에는 130가지 종류, 그러니까 29가지 용도가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종류라고 하면 알겠어요. 그냥 건축물이 있다. 근데 건축물 통째로가 아니라 건축물 바닥마다 성격들이 다르고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 130가지 뭐가 있다고요? 종류가 있다. 그럼 130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다시 묶어서 어떤 것은 4개를 묶고 4개를 묶고 10개를 묶어서 29가지 뭐로 묶어놨다고요? 용도로 묶어놨다고요. 이게 국어냐고요. 용도 그러면 뭐예요? 용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런 게 용도잖아요. 이런 거요. 용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할아버지 허리띠로 쓰는 거죠. 이거 허리띠로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나요? 아무튼 뭐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게 용도인데 건축법에서는 또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용도 두 글자가 대부분 뭐로 써요? 건축물 바닥에 29가지 가짓수로 쓰인다고요. 용도 이게 아니고요. 물을 담아서 마시는 컵 용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도 두 글자가 뭐라고요? 건축물 바닥 29가지 가짓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용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이제 146쪽 돌아오시죠. 146쪽 돌아오시면 146쪽에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전국 모든 토지는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그러니까 기역번. 그러니까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 번. 각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정한다. 7번 보시죠. 주거 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다시요. 용도 지역, 전국 모든 땅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죠.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시설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사람이 쓰는 지붕 있는 건축물이 중요하고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몇 가지요? 29 쓰시고요. 29가지 용도. 그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을 보고 있는 거죠. 용도가 몇 가지라고요? 29가지요. 종류는 몇 가지요? 130가지요. 130가지 종류. 이제 규모는 이제 몇 제곱미터로 하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개인이 집 맘대로 한다고요? 관청에서 제한을 한다고요? 관청에서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제한하는 것을 그러니까 6글자 줄여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을 수 있다 없다 29가지 중에서 뭘 지어라 규제하는 게 건축 용도 제한인데 그건 둘째 줄 누가 정했대요? 대통령이 정한 거죠. 대통령 아래다가 전국 쓰시고요. 대통령 아래다가 전국. 대통령 우리나라 몇 명이요? 한 명이죠. 한 명이니까 대통령이 정했어요. 그러면 지방마다 달라요? 전국이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국에 똑같이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3번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빼고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145쪽이요. 그래서 용도 지역마다 뭘 지을 수 있다 없다를 이제 줄여놓은 게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복잡한 표인데, 그러니까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는 지네들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145쪽이요. 145쪽. 출제는 지네들도 못 외우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보시죠. 무슨 말인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이 표의 제일 윗줄 첫째 줄에 도시지역의 도 찍으시고요. 손가락 끝이나 연필 끝으로 도시지역의 도 찍으시고, 그러니까 첫째 줄이 용도지역 4가지를 얘기합니다. 앞글자 4가지.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죠. 옆으로 쭉 흘러가 보시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길쭉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이요. 둘째 줄에 주거지역의 주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주면은 이제 몇 가지요? 7번이요. 주 그러면 몇 가지예요? 9가지의 하나인 거죠. 도관농자 그러면 4가지 중에 하나인 거고 주 그러면 9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7번 먼저 짚고 가시죠. 주상공농, 개생보, 농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둘째 줄 옆으로 주거지역의 주, 그다음에 상, 둘째 줄이요. 상 찍으시고요. 상 찍어보세요.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해서 9가지 용도지역이 있죠. 7번 보시죠. 그 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면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21가지 중에 하나이죠. 표의 셋째 줄에 그러니까 일종 전용의 1 찍으시고요. 셋째 줄 옆으로 몇 가지일 거예요? 21가지겠죠. 옆으로요.
그러니까 1, 2, 3, 준, 근, 유, 일, 중, 그다음에 전, 일, 준, 그다음에 자생보, 계생보, 농자가 있죠. 21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표의 첫째 줄 4가지, 둘째 줄 9가지, 셋째 줄 21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넷째 줄은 층수니까 빼고요. 다섯째 줄에 제일 앞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라고 돼 있죠. 즉 그 표의 제일 왼쪽 칸이요. 왼쪽 칸 건축물의 다섯째 줄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1번 용도 뭐가 있고요? 단독, 그러니까 제일 칠판이요. 표의 제일 왼쪽 칸이요. 위에서 아래로 몇째 줄,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몇 번째 칸, 첫 번째 칸 제일 왼쪽 칸에,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의 단 찍으시고 1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2번 뭐요? 2번 용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일종근생, 4번 이종 근린생활시설 쭉 해서 저 아래 29번 뭐까지가 있고요? 29번이요. 아, 29 없나요? 표가 옛날 표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9가 이제 하나 새로 추가됐는데 그 밑에 여기다 넣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28번에 장례식장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8번 장례식장 옆에다 그냥 숫자 옆에다 29만 쓰시죠. 뭐 29 야영장 시설은 지금은 뭐 큰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9까지가 이제 원래 있는 거죠. 이제 그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여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셋째 줄 21가지 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21가지 용도 지역별로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셋째 줄 21가지 용도 지역 중에 첫 번째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찍으시고요. 셋째 줄에 첫 번째 용도 지역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셋째 줄에 21가지 중에 첫 번째인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위에서 아래로 보면 지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지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2가지인 거죠. 2가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고요. 어느 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다 땅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여기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 때렸으면,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갖고 있는 땅 주인 A는 2번 용도 공동주택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을 수 없다고요. 1번 용도 단독주택과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중에 세부니까 그중에 일부만 지을 수 있는 거죠. 7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A는 거기에다가 2층을 지어서, 그러니까 1층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2층에 단독주택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는요, 그러니까 2층을 짓는데 아이 뭐 무슨 집 그냥 가기가 더 나아, 돈 벌어, 일종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C 역시 2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층에 단독주택, 2층에 단독주택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만 고를 수 있다고요? 2가지 중에서만. 2가지로만 2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만 지을지 2가지를 섞어서 지을지 그건 지가 정하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지을 수 없고 2가지 중에서만 골라서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바탕은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 29 칠판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 주거지역, 나이트클럽에다가 16번 위락시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16번 위락시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없죠? 그러니까 위락시설 지을 수 없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련말로 6글자, 칠판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그건 누구라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면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한다. 용도 2글자는 뭘 얘기한다고요? 건축물 바닥 29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그 21번째 용도지역, 지금 책의 145쪽입니다. 그러니까 21번째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을 수 있는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2가지이죠. 1번 단독주택 일부와 10번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일부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얀 바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정해진 것 중에서만 골라 지어라 라고 하는 게 건축 용도 제한.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면 검은 바탕 칠해진 곳들이 있죠. 검은 바탕 칠해진 곳들이요. 그러니까 그 셋째 줄 21가지 용도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준주거, 표의 셋째 줄에 준주거 찍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가시죠. 검은 바탕만 찍어가면서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가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 다음에 두 칸 넘어와서, 그 다음에요. 그 옆에, 그러니까 준공업, 두 칸 넘어와서 준공업.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이상 7개는 검은 바탕 색이 칠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 X, 그거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준공업지역을 보면, 준공업지역 찾으셨나요? 준공업지역 찾으면, 보시면 아래로 지을 수 없다. 몇 가지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2가지를 지을 수가 없죠. 지금 이 표에 29번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전체 29가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D가 땅을 갖고 있는데 관청에서 그 땅에다가 준공업지역을 때렸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2가지는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27가지는 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지을 수가 있죠.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2가지는 지을 수 없다. 거기다 뭐 3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3층에다가 27가지를 1층에 9개, 2층에 9개, 3층에 9개, 27개 용도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다고요.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러니까 뭐 D가 땅이 큽니다. D1 건물 짓고요. D2 건물 짓는데 D2 건물 3층에다가는 그냥 뭐 한 가지로만 다 채워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지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얀 바탕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어라. 검은 바탕에서는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준공업지역은 못 짓는다 2가지, 지을 수 있는 거다, 지을 수 있다 27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뭔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른 E라는 사람이 와서 그 땅 사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요자들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가시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그러니까 5째 줄이요. 5째 줄의 제일 왼쪽 칸에 6째 줄인가요? 1번 단독주택 찍으시고요. 표의 첫 번째 칸이요. 왼쪽 칸. 왼쪽 칸에 1번 단독주택. 이제 그 단독주택 찍으신 상태로, 그러니까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따져보자고요. 근데 이제 검은 바탕은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하얀 바탕으로만 가겠습니다. 하얀 바탕, 단독주택, 주거지역 5가지에는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습니다. 검은 바탕 넘어와서요.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 뭐였어요? 독가스였죠. 독가스에다가 애기 살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일반 공업지역, 공업단지 한가운데다가 단독주택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요. 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생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에는 지을 수 없죠. 그 다음에 한 칸 넘어와서요. 생산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고, 보존관리지역 지을 수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칠판 보시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단독주택, 집을 짓게 해주는데 어디는 집도 못 짓게 한다고요? 보전녹지요. 물론 이제 공업지역도 있지만 보전녹지는 집도 짓지 말라고요. 그 정도로 규제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드렸었죠. 어느 누가 보전녹지 땅 갖고 있다고요. 그럼 보전녹지 땅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이제 써지기로는 뭐 저 아래 2가지는 한다고 돼 있지만, 보존녹지에, 그러니까 이제 보존녹지 한번 이제 익숙하시니까 보시죠. 보존녹지 위에서 아래로 보면 무려 3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3가지인데 10번이 뭐고요? 교육연구시설. 18번이 뭐고요? 그러니까 창고. 그러니까 23번이 뭐고요? 교정군사시설, 교도소.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아줌마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전녹지 지역은 개인이 자기 적극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창고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규제가 센 겁니다. 자, 이상 내용들이요. 다시 이제 정리하죠.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그것을 소련말로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자기 땅에다 뭔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법에 정해진 29가지 용도 중에서 뭘 지을 수 있다, 뭐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가 또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네들도 외우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 표를 여러분이 이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만드셔도 좋고, 저를 불러서 만드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표는 이제 여기가 지금 이 표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이 제도가 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29줄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130줄짜리 표를 만드셔야죠. 종류요. 아까 저 뒤에 종류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 열고 있고, 내가 걸어서 오고 가고, 아니면 손님이 어디 뭐 땅 좀 하나 알아봐 주세요 뭐 했을 때 간단히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 활동 범위에는 용도 지역이 뭐뭐가 있는지, 그 중에 그 각각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29가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29가지 이 표에서도 세무는 그 중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거 될 거요? 뭐 그랬다고 이게 중계가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130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표를 만들어서 갖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또 지역마다 달라요. 최종적으로는 지역 조례에서 그러니까 좀 더 추가되거나 그러니까 못하게 제한하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것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에 보시면 지금 좀 전에 여기서 보셨던 걸로도 뭐가 있었냐면 단독주택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21가지 용도지역 중에 뭐 어지간한 곳에는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곳은 들어가지만 칠판 보시죠. 주상공 빨간색에 들어가는 단독주택과 여기 하얀 동그라미 생분홍자에 들어가는 단독주택 크기가 좀 차이가 있다고요. 그 크기도 차이를 두게 하는 겁니다. 저 김제평의 한가운데 아니면 설악산 어느 자락에도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새로 집을 짓겠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지만 살고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집에서는 살게 해줍니다. 아니면 그 집을 옆으로 옮기겠다. 그거까지는 봐주죠. 그러면 설악산에 짓는 단독주택과 여기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에 뭐 이쪽에 어느 뭐 주거지역 보도록 하시죠. 뭐 거기 이제 그 가끔 나오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성북동에 무슨 뭐 부잣집들 그 단독주택과 크기가 같을까요? 차르다 크기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마다 크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 오셔서 지금 펴놓으신 146쪽 굵은 3번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다음 쪽에 양과 1번 용어정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이 앞쪽 146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면적.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뭐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만 계속 내시면 되는 거죠. 소리만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울 수도 없고 외우지도 않고 외워서도 안 돼요. 외워서도 안 되고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소리 내시고 살 붙이고 나중에는 다 아시게 돼요. 그냥 대지면적은 땅면적입니다. 땅면적이니까 따로 쓸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면적이 뭐냐면 쓸 자리는 적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러니까 그림자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면적, 건축물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건물이 있는데 해가 여기 떠 있을 때 여기까지 생기는 이 모든 그림자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가 어디에 떠 있냐면 그 바로 위에 떠 있을 때, 근데 해가 건물 위에 한 30m 위에 떠 있다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해는 저 무한히 먼 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광년이요. 그러니까 뭐 그 2광년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2광년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저 위에 떠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 요만큼까지가 뭐예요?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라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참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아, 저기는 빈밭이네. 저기에 뭐가 방앗간 언제 안 생기나?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지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참새가 날아가면서 보면은 저만큼 뭐가 생겼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그게 뭐라고요? 건축 면적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은 뭐예요? 이게 나이트클럽인지 방앗간인지가 중요한 거죠. 방앗간이면 참새가 내려와서 앉을 거고 나이트클럽이면 시끄럽다 도망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뭔 율이라고 부르고요? 건폐율. 건물이 땅을 얼마나 가리냐, 덮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군 다녀오신 분들이요. 또 아니면 남군 다녀오신 분들이요. 엄폐, 은폐, 뭐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또 아니면 뭐 무슨 향토 애비군, 무슨 그 탤런트, 가수 젊은 애들, 뭐 군대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프로그램들 얼마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뭐 거기서도 가끔 나옵니다. 먼저요, 은폐.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에 성공했어요? 은폐에 성공했습니다. 저게 눈으로부터 숨는다고요. 그게 뭐고요? 은폐. 숨은 거죠. 그 다음에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인데 저쪽 적군하고 우리하고 전투 중인데 저기 막 총을 빠바방 쏴댑니다. 총 쏘는데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뭐 뒤에 숨어야 돼요? 바위 뒤에 가서 숨어야죠. 바위 뒤에 가서 숨으면 저기 총을 쏴도 바위 맞고 팅팅 튕겨가지. 그러니까 뭐 직접 맞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JSA 그 넘어온 아무튼 넘어온 그 북한 병사도 자기가 억지로 거기를 찾아서 갔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배수구 물 흘러가는 또랑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격을 가도 또랑에 들어가 있으니까 총을 덜 맞은 거죠. 그러니까 뭐에 성공했어요? 엄폐에 성공한 거다. 뭐 이제 적극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이제 화나면 어떻게 하고요? 박격포를 쏘는 거죠. 뽕 하면 뽕. 그러니까 엄폐, 은폐, 건폐. 여기는 뭐고요?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가리냐라고 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이게 건폐율이고, 그 다음에요. 용적률, 연면적, 뭐 대지면적은 땅 면적이고,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층 바닥, 2층 바닥 해서 합치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의 용은 가끔 보시죠. 그 뭐요? 그러니까 뭐 그 같이들 이제 모여서들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뭐 밥은 간단히 먹고, 자 이제 2차 가야지. 소주 간 1병 외치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소주 병이 다 똑같군요. 맥주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커피집에서 먹는 맥주는 조그만 병이고 식당에서 먹는 병은 맥주병 큰 병이고 뭐가 달라요?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통도 500ml짜리도 있고 2000ml, 2리터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담을 수 있냐,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사람을 얼마나 담을 수 있냐, 바닥을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그냥 숫자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50%,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라고 보죠. 그리고 그 그림에 있듯이 땅 면적이 1000입니다. 땅 면적이 1000이면 그러니까 50% 반토막이니까 얼마까지고요? 500까지요. 그다음에 300%면 그러니까 땅이 10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배니까 얼마까지요?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지 마라고 돼 있지만 이제 주어진 숫자를 특별히 정해놔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500과 3000 다 찾아 먹었다고 치죠. 그래서 그 그림대로요. 그러니까 땅을 이제 옆에서 볼 거니까 땅이 이렇게 1000짜리 땅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 건축 면적이 얼마라고요? 500이죠. 그 앞쪽 그림이요. 146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여기가 500이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여서 연면적이 얼마까지요? 3000인 거죠. 3000을 쌓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업박스로 반짝하게 지었다고요. 500으로 3000 쌓아 올리면 몇 층을 쌓아 올린 거예요? 6층을 쌓아 올린 거죠. 이 정도 크기로 지어라.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넘어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 안에서 그러니까 자그맣게 짓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 선택이죠. 뭐 돈이 모자라서 좀 적게 짓는다고 해서 빵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1000짜리 땅이 있는데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땅을 얼마만큼 가리고 있어요? 500만큼 가리고 있죠. 1000짜리 땅을 500만큼 가리고 있다. 몇 퍼센트고요? 50%.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사람이 얼마나 꼬이게 할 거냐, 바닥을 얼마나 만들어 댈 거냐. 1000짜리 땅에 얼마까지 바닥을 냈어요? 3000까지 바닥을 낸 거죠. 그래서 1000짜리 땅에 3000만큼 바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 보시죠. 만약에 이게 60%로 숫자가 커지면, 그러니까 60%면 얼마가 돼요? 600이 되죠. 600이 되니까 노란 게 600이 되면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600이 된다고요. 건폐율 어느 곳에다가 그러니까 뚱뚱 날씬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커지면 건물이 뚱뚱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땅은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주차 때문에요. 어디 뭐 서울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그러니까 우리 건물은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쓰고 있어서 그런데 다른 건물도 보면 상업지역 건물들은 빈 땅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냥 따닥따닥 가득 채워서 짓는 거죠. 그렇다면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이게 400% 그러면 얼마가 될 거고요? 4000. 4000이 되면 몇 층이 돼요? 8층이 되죠. 그러면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건축물에 그러니까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뚱뚱 날씬 높고 낮고를 쓰시고요. 그래서 어느 땅에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땅, 이 똑같은 조건에서 이 사람 땅이 만이면 5천, 만이면 3만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건물을 얼마나 뚱뚱하게 지을 수 있냐, 날씬하게 지어야 되냐,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무슨 시험이라고 부르냐면 엉덩이 시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엉덩이 싸움이죠. 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던 애들도 우리 시험 다 떨어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합격률 한 15%도 안 돼요. 걔네들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준비하듯이 깊게 준비하면, 제대로 준비하면 많이들 합격하겠지만, 그러니까 6월달이 끝나고, 6월달에 2차 시험, 옛날에 이제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요. 뭐 6월달이 끝나고 한 7, 8, 9, 한 3달 정도 준비해갖고는 합격률 얼마 안 됩니다.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라고요. 누가 오래 소리 내고 앉아 계셨냐, 누가 오래 하셨냐, 몇 번을 봤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엉덩이 싸움이다 보니까 시험이 이제 시험 시작할 때하고 다르게 시험 끝날 때 되면 그러니까 용적률이 커져요? 건폐율이 커져요? 건폐율이 커져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시면 뭐 관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건폐율 관리 들어가셔야죠. 아무튼 뭐 이랬습니다. 자, 이 숫자가 각 용도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속 가시죠. 147쪽에 이제 양괄호 2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8칸이라고 치죠. 어느 곳은 7칸이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용도 지역 표에 쪄줄여요. 그러니까 법에서 4가지 도관 농자, 9가지 주상목록 개생보 농자, 그다음에 21가지를 이제 2칸으로 나눴고, 건폐율 법에서 숫자를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고 있고, 용 5번째 칸, 6번째 칸이죠. 용적률 법에서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9가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요. 먼저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 법에서 정한 9가지에 대해서 70, 90, 70, 20, 40, 20, 20, 20, 20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10자 빼고 있는 게 낫죠. 지금 147쪽 표예요. 147쪽 표에서 그러니까 5번째 칸 건폐율. 그러니까 7, 9, 7, 2, 그다음에 4, 2, 2, 2, 2가 되죠. 그러니까 7, 9, 7, 2, 4, 2, 2입니다. 그냥 숫자 리듬으로 외우실 때는 이게 낫고 칠판이요. 뭐 이거 이런 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 7, 3, 9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7, 9, 7, 2, 4, 2. 당연히 보시다시피 빨간색 주상공 쪽은 숫자가 커요, 작아요? 숫자가 커야죠. 사람 인구 산업 바글바글. 그러니까 숫자가 커야 됩니다. 뭐 시행령에서 21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부 숫자 정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뭐 7, 9, 7, 2, 4, 2. 그다음에 용적률이요. 7번째 칸이요. 용적률은 두 자리도 있고 4자리도 있으니까 다 읽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500, 그러니까 1500, 400, 100. 그다음에 계획관리 100,
뭐 거기에 괄호 뭐 125 써진 건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입니다.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 되고 여기도 역시 주상공 숫자가 커요, 작아요? 훨씬 더 큰 거죠. 또 보니까 생보농자 여기는 보전 땅이니까 생보농자들은 숫자도 같고 그다음에 숫자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한참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용도 지역마다 뚱뚱 날씬 높고 낮고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제도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의 가장 밑그림이고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한 건 용도 지역밖에 없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용도 지역을 뭐 하려고 지정하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이자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민법에서는 목적가 항상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 요건, 효과가 딱 나타나지만 노가다 공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나 효과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제도가 있다. 뭐 건폐율 용적률은 몇 번 반복하시면 되고 근데 요 단어 좀 지나면서 2주로도 계속 나와요. 용도지역 네 글자는 이제 익숙한 거죠. 근데 용도 두 글자는 거의 대부분 뭘 얘기한다고요?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에 이제 148조 용도 지구를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